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청소년 분야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할 명지전문대학교 김선희입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청소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오늘 저희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진이 보이죠?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들 웃고 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취미로 찍을 때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특히 웃는 얼굴을 찍고 싶어서 많이 찾아다니면서 찍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글쓰기 과제로 어떤 걸 내줬냐면, 내가 뭘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내가 뭐 할 때 가장 자랑스러운가라는 것을 여러분 써줬으면 좋겠어서 이제 글쓰기 과제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를 써줬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가족하고 저녁 먹을 때, 혹은 뭐 영어 시험 잘 봤을 때, 뭐 영어 이제 드라마를 이제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을 때, 뭐 운동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친구는 그 건담 조립할 때,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실은 제가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만큼 그런 것들을 했을 순간에는 여러분도 이 얼굴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즐거움이라는 것을 직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청소년 지도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보면 여러분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런 얼굴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웃게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뭐 참가자는 13명인데 뭐 이미숙 선생님이나 이제 다른 선생님 빼면은 11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더 빨리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이 청소년 지도자에 관련된 그런 직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청소년 지도자가 어떤 것인가 한번 그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저희가 그 다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 프로그램은 뭐냐면, 제가 여기에 청소년 지도자, 정말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 지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진로 토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는 진로 토크를 할 텐데요. 이 진로 토크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준비 과정에서 한 15분 정도 저희가 휴식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진로 토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진로 토크는 저희끼리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그 청소년 지도자 전문가들께서 여러분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진로 토크에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도 줌을 통해서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40분 할 거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궁금한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날 거예요. 네, 그 다음, 네, 저희가 이제 진로, 여러분이 이제 글 쓴 거를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정말 내 진로를 알고 싶어서, 진로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머니의 권유로, 센터의 권유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참여했다라는 그런 여러분 처음 이제 지원할 때 그 글을 읽고서 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고 진로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딱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너 뭐가 되고 싶어?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맞아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로라는 것은 여기 한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아갈 진이고 길로예요. 나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저 의사요, 과학자요. 그것이 아니라 진로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길은 종착점이 있나요? 종착점은 아주 멀죠. 그죠? 길은 우리가 꾸준히 걸어갈 때 도착지에 다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로라는 것은 우리가 저 의사가 될게요. 저 공무원이 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진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직업인 거죠. 그래서 진로라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 못한 것은 맞는 거고요. 진로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조금 이따 그 진로 토크 할 때 그 전문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만들어 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토크로 연결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진로라는 것은 결국 나아가는 길이니까 뭐겠어요? 앞으로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그 진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로는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실은 중학생인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한결같이 중학생이 소통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고개를 안 들어요.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실은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말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 뭐 하고 싶어? 그럼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과서에서 저희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간호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얀 옷을 입은 백의의 천사.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은 천사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고서 저는 그 이미지만 보고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저는 간호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호사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어요.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도 모르고 그 이미지만 보고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늦도록 저의 진로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30살이 넘어서 저의 진로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저처럼 실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제가 중학생일 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원서에 쓴 걸 보니까 여러분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나은 거죠.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모르는 건 당연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아주 관심 있게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아마 TVN에서 하는 New Kids on the Block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거를 이제 가끔 보면 여기에 나오는 출연진들을 보면 너무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럼 간호사, 의사. 그때는 이미지만 보고 직종을 몰랐기 때문에 했던 말인데 제가 다시 10대로 돌아가서 이 프로그램을 봤으면 훨씬 더 많은 직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보면 여러 직종이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봤더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요즘 수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종 중에 하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수의사 중에서도 큰 동물, 대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있어요. 소. 그러니까 우리처럼 애완 반려견, 반려묘가 아니라 큰 이렇게 소를 치료하는 그런 수의사가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직종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렇게 소가 새끼를 낳을 때 잘못되면 새벽이고 뭐고 빨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서는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대기하고 있다 달려가서 애 새끼 낳는 걸 봐줘야 되고 또 한 번은 이렇게 그 소가 아프면 그 이웃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 이렇게 그 주인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소 잘 있어요? 그 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그런 직업이 있다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더 놀라운 건 집에서 우리가 조개 있잖아요. 조개도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도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직종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굉장히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제 두 번째인데 저도 첫 번째만 봤어요.
여러분 제가 TV를 많이 보죠. 네. 그 이제 이 빈집살레라는 프로인데요. 이 집이 여러분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다 허물어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어요. 버려진 집. 이 집을 건축가가 이렇게 멋있게 설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건축가가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 과정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집을 보았을 때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아,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이 프로를 봤으면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미적인 감각이 너무 좋거든요. 미술 작품을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저는 실은 5살짜리 아이하고도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설계사가 그런 직종인 거예요. 이 주인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 주인에게 맞는 원하는 집을 설계해주고 지어주고 이런 작품이 나오기까지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를 기뻐하고 여러분이 글쓰기 중에서 한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뭐를 하나하나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다라고 쓴 친구가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아, 정말 건축가가 멋있는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고민대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마 줌이 아니라 서로 얼굴 봤으면 저희가 막 이제 아마 서로 시키고 이제 대답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줌으로 하다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먼저 보면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업에 대해서 몇 개나 알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을 전부 다 한번 써보세요. 몇 개나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직업은 몇만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직업 중에서 내가 뭐가 맞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제가 몰랐던 것처럼. 제가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다양한 직종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처럼. 설계사에 대해서 몰랐던, 건축 설계사에 대해서 몰랐던 것처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세요. 친구 여러분 좋아하죠?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친구 좋아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마음이 맞는 친구는 어때요? 전화해도 지루하지도 않고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보기엔 직업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직업은 나하고 잘 맞는 직업은 제가 오래도록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사진처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찾아봐야겠죠. 책을 통해서 혹은 아까 얘기한 제가 제시한 그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주변에 새로운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혹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첫날이나 둘째 주에 했던 이제 강의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대충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직종들이 그러니까 심리학도 마찬가지고요. 도시 설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업 정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웃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신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쓴 글 중에서 부모님이 추천해서 부모님이 대신 해줘서 저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명확성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나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 이제 저희 전공 쪽에는 친구들하고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쪽 분야에는. 그런 것처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운동 좋아하는 거. 운동도 혼자 하는 거가 있고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같이 하는 건 다른 사람하고 팀워크를 맞춰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저에게는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회사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직종은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알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는 동기 부족이에요. 제 주변에 다 뭐라고 하냐면 하고 싶은 게 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될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 부족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세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이 나면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면 움직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움직이면 생각이 나고 계획을 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면 일단 일어나서 움직여 보세요. 운동을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도서관을 가도 좋고 친구를 만나도 좋고 다 좋아요. 일단 움직여서 여러분이 뭔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기가 부족했을 때도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결단력이 없는 거, 유유부단한 거. 아,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좀 물리를 잘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계속 생각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영원히 과학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력이 있으면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까도 어느 선생님하고 얘기했지만 구글링이에요. 구글을 찾아보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 그럼 구글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대와 50대의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50대는 뭘 알고 싶어서 찾으려면 네이버에 검색을 한대요. 근데 10대는 유튜브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럼 거기에서 유튜브에서 너무나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 부족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움직여야 될 문제이고 더불어서 결단력이 없는 것도 여러분의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 타인의 반대로 인해서 외적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 외적 갈등은 주로 타인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다 너무 착해서 어떤 글들 썼냐면 부모님께 자랑이 되고 싶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글쓰기에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가장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할까.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직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업이 몇 개 안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아시지 못하는 직업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반대하신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 길에서, 진로라는 길에서.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인정해 줬을 때, 친구들이 인정해 줬을 때, 내가 영어 대회에서 1등해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죠. 이것 때문에 나의 진로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여기 먼저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아니고 가장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내가 꼼꼼한 사람인지 아니면 친화적인 사람인지,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스스로 아는 방법은 여러분이 뭘 할 때마다 스스로 여러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글쓰기에 여러분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친구 만났을 때 굉장히 즐겁더라. 그럼 친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때 친구도 새로운 친구를 계속 만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조금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소수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과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고 그리고 외부의 부모님이나 친구나
이런 뭐 선생님이나 이런 진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를 알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의 진로를 정말 70, 8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김광현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데니스 홍을 좀 더 데니스 홍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으라고 소개해 준 책에 데니스 홍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짧게 나왔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데니스 홍이 그 컴퓨터 이제 로봇 만드는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7살에 엄마하고 스타워즈 영화를 보러 갔대요. 영화를 보고 딱 나오면서 너무 기분 좋아서 엄마한테 엄마 나 로봇 과학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쪽으로 계속 설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출연했다고 해서 제가 그것도 좀 봤어요. 봤는데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나 정말 즐겁고 제가 앞에서 보여준 웃는 정말 너무나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버트 홍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결국은 스타워즈에 나왔던 다 비슷한 형태의 로봇이 결국 오늘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만큼 여러분이 진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로를 찾으려면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가치관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이 있으면 먼저는 가치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가치관을 딱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직업이 그 진로에서 필요한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수행 능력을 보는 건데요.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데 제가 굉장히 체격이 커요. 이건 이제 외국에 사는데 체격이 굉장히 크면 이 사람은 발레리나로 성장하는데 성공하는데 장애 요인이 체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무 수행 능력이 한번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재미있어야겠죠. 그래서 흥미가 있어야 되겠고 학력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연예인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연예인이 되고 싶은 친구는 그거에 맞는 학력 수준이 있을 거예요. 뭐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정도면 연예인으로서의 뭐 할 수 있다. 뭐 과학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과학자도 학력 수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는, 그래서 진로 선택 결정 요인으로 이런 가치관이나 업무 수행 능력, 흥미, 학력 수준 이런 걸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로 하는 얘기는 직업,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과제 내드린 것도 그런 직업 가치관하고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청소년 분야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먼저 청소년 분야에는 자격증을 중심으로 관련된 분야들이 있어요. 청소년 지도사가 있겠고요. 여러분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가 있어요. 어떤 건지 우리가 단어로도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자격증이고 직업 상담사가 있고 산림치유 지도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볼게요. 간단하게는 이제 청소년 지도사가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이 얘기를 할 텐데요.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여기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뭐 유스 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신체를 단련하고 정서를 함양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체험하고 예절도 배우고 사회봉사 그래서 전통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도하기 위한 자격증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청소년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청소년에게 제공도 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자격증은 3가지 등급이 있어요.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이제 그 1급이 가장 적어요. 전문성이 가장 이제 행정가로서의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청소년 지도사는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근데 이 자격증은 여성가족부 장관 자격 부여를 받는 자격증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그런 그 수련 시설에서 활동을 하냐면 첫 번째가 청소년 수련관이에요. 혹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구마다 청소년 수련관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한 번씩 다 가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맞죠? 네. 청소년 수련관을 가보면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활동 프로그램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비나 기계를 이제 설비나 시설을 갖춘 수련 시설이에요. 이제 그런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요. 수련원은 훨씬 더 자연권에 있어요. 자연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과 이런 그야말로 이제 자연권에서 숙박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스 호스텔이 있는데 유스 호스텔 여러분 우리가 여행 다니다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제 숙박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숙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유스 호스텔. 그다음에 이제 수련원이나 이제 이런 데 있는 이제 야영장이 있어요. 거기는 야영에 적합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거기에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에서도 청소년 지도사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제 구 단위에서 이제 동 단위에서 있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정부나 청소년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문화나 예술 이런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추고 규모가 좀 더 작죠. 그다음 이제 특화 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청소년 특화 시설은 예컨대 과학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거, 직업체험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하는 특화 시설이 있어요. 이런 시설에서 일하려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시설들이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련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사예요. 상담사는 청소년 상담사는 국내 유일하게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연수를 받으면 할 수 이제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름으로 자격증을 받게 되죠. 이것도 1급과 2급과 3급이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이용해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3급은 가장 실행 인력이 현장에서 이제 청소년 상담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집단 상담할 때 공동 지도자로서 업무도 하고 심리 검사도 실시해서 채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일도 하죠. 그다음에 조금 더 등급이 급수가 올라가면 2급이에요. 2급은 이제 청소년 정신을 좀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2급은 상급 청소년 상담사를 교육을 시키거나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과 관련돼서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 검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해석도 해보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각 전문 문제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가장 높은 급이 1급이에요. 1급은 지도 인력이고 청소년 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인데요. 행정 업무도 하고 기관장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도 하고 2급 청소년 상담사나 3급 청소년 상담사 교육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입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청소년 상담사 1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급을 따고 2급 따고 1급 따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굉장히 넓고 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도 있고 이제 또 민간 차원에서도 있죠. 민간 차원에서도 이제 복지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시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경찰청, 법무부에도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 저희가 좀 이따 청소년 쉼터에서 일하는 청소년 지도자를 저희가 만날 텐데요. 청소년 쉼터도 있고 문화의 집, 수련관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바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업 상담사가 있는데요. 직업 상담사는 이제 주요는 청소년 지도사하고 청소년 상담사이고요. 직업 상담사는 최근에
더 요구가 많아진 그 자격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업을 구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이제 흥미 검사도 해주고 어느 직업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매칭해 주는 것이 바로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을 뽑으려는 회사하고 이제 이런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계에서는 그 직업진로 상담센터에 취업을 하게 돼요. 지역마다.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요즘 요구가 높은 그 분야이기도 해요. 청소년 쪽에서. 마지막으로 산림치유 지도사.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요즘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아주 이제 일반화된 지도사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근데 보면 산림치유 지도사라고 해서 여러분 휴양림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치유의 숲, 산림욕장 이런 데서 사람들을 힐링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유아에게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숲 해설가, 그 다음에 유아숲 지도자, 그 다음에 숲길 등산 지도사 이런 것들을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2급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 시험을 보고 이제 연수를 받으면 지도사로서 일할 수 있고요. 1급과 2급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치유의 숲이라든지 자연 휴양림, 산림욕장 이런 산림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제주도에는 놀멍, 쉬멍, 회복숲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느영, 나영, 힐링숲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크게 여러분들에게 뭐 진로라는 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청소년 분야에서 진로는 자격증을 중심으로 이제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뭐 수련관, 수련원, 뭐 쉼터 이런 얘기를 했고 청소년 상담과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조금 그냥 넘어간 부분이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로 토크를 할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 지도자로서 참가해 주실 분은 이제 그 시립물레청소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선생님하고요. 방배유스센터의 최인원 선생님, 그 다음에 서울시립청소년 이동쉼터의 권윤희 선생님,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달 및 발달 임상대학원에 진학한 엄지원 선생님이 청소년 상담이나 상담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그 주제는 주로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이 직업에 지원한 동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런 직업에서 일하려면 어떤 가치관들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경험은 어떤 것들을 좀 더 경험하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알아야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직업은 전망은 어떤지, 제가 이거를 50살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요즘은 로봇이 다 대신해주면 없어지는 직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토크쇼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토크쇼는 저희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질문이 나가고 OX 퀴즈로 할 거예요. OX 퀴즈로 하면서 저희가 나머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